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라디오 뉴스케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라디오 뉴스케이입니다. 세계 천주교회 수장이면서 평화의 사도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아침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0시 30분 서울공항 도착 후 영접 나온 세월호 유가족에게 가슴이 아프다, 희생자를 기억하고 있다며 각별한 관심과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인사를 나눈 프란치스코 교황은 별도의 의전 절차를 생략하고 기아자동차의 경차인 소울을 이용해 숙소인 경복궁 부근 주한교황청 대사관으로 이동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개인 미사 시간을 가진 뒤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열리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박근혜 대통령은 면담한 뒤 함께 연설할 예정입니다. 이어 교황은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로 옮겨 한국천주교 주교단을 만나는 것으로 방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교황은 4박 5일간의 이번 방한 기간에 천주교 순교자 시복식 등 4차례 미사를 집전하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보듬는 평화와 화해의 메시지를 전할 예정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한다는 자세로 항상 약자와 소외받는 자를 돌보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방한하는 교황을 향해서 이번 방한이 모든 생명이 존중되고 모두가 안전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카톨릭의 가치와 제대로 뿌리내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힘없는 저희를 사랑으로 끌어안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31일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 중인 고 김유민 학생 아버지 김영호 씨도 왜 자신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김영호 씨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참사의 책임이 있어서인지 정부 여당은 유가족들의 간절한 요구를 외면하고 유가족을 음해 방해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단식을 시작했습니다. 딸의 죽음이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우리의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 자리를 절대 깨어나지 않겠습니다. 평화와 인권을 중요시하는 교황성아, 생각하고 거리의 약자를 보살피는 교황성아라고 들었습니다. 우리를 기억해 주십시오. 생명보다 귀한 딸을 잃은 애비가 딸의 죽음을 이유를 밝히기 위해 한 달째 장식 중입니다. 한 달을 굶어도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것은 유민이가 내 가슴 속에서 아직까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저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생명보다 이익을 앞세워 탐욕적인 세상, 부패하고 무능하며 국민보다 권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부라는 인류 보편의 문제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정부를 압박해 주십시오. 그래서 힘이 없는 자식을 잃고 그 한도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이라고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께서 말씀하셨죠. 교황 성하님, 힘없는 저희를 사랑으로 끌어안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어젯밤 청와대 입구에서 노숙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서 밤샘 농성을 한 것은 지난 5월 9일 이후 두 번째입니다. 유족들은 어제 오후 청와대 인근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청와대로 향하려다가 경찰의 저지로 2명이 실신하자 농성에 돌입해 밤샘을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전략기획위원장은 민생법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것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라며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른 문제들도 동시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법안과 세월호 특별법을 연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진 위원장은 오늘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민생의 시급함의 문제를 얘기한다면 진작 정부와 여당이 결단하고 이 문제를 풀어나갔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차일피일 미루다 이제 와서 다른 민생도 돌보자고 얘기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730 재보선으로 나타난 야당 불신과 관련해서는 이런 견해를 내비쳤습니다. 또 국정현안을 대하는 당의 자세를 어떻게 치열하게 만들고 또 기왕에 국민에게 약속한 바를 어떻게 일관성 있게 지켜나갈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지점이 당 혁신의 근본 문제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치열하고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서는 박영선 비대위원장과 이완구 원내대표 간의 합의사항을 다시 협상의 결론을 낸 거라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물론 박영선 대표의 입장에서는 협상의 당사자였기 때문에 협상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논리가 있을 것이고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그것이 유족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합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에서는 기왕에 당이 천명했던 원칙처럼 진상조사위원회가 수사권 등을 갖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고요. 또 그런 진상규명을 위해서 충분한 수사권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그런 원칙이 재협상을 통해서 확보되어야만 사태가 해결된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본다면 박영선 원내대표는 단순한 원내대표가 아니라 지금 당을 대표하는 근데 이게 리더십에 타격을 받은 거 아니겠어요 결국은? 합의와 또 번복 뭐 이런 과정들이 수도 없이 있었지요. 당 대표나 원내대표가 전권을 갖고 협상에 임해서 타결을 지었습니다만 각 당의 의원총회에 가서 그것이 부결되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리더십의 훼손이다. 이렇게 볼 수 없고요. 새정치민주연합 의료영리화 저지특별위원회가 정부의 보건의료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의료영리화의 결정판이라고 날선 비판을 하며 의료영리화 저지에 나섰습니다. 어제 특위는 정부 조치를 두고 환자를 볼모로 노골적인 의료 장사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의료 참사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정부는 이보다 앞서 특정 병원에 대한 맞춤형 특혜는 물론 메디텔 규정 완화를 시행령과 고시로, 외국 의료기관 기준 완화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기술 지주회사 설립은 유권 해석 등으로 하겠다는 시행 계획을 밝혀 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김용익 의원의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어제 제6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개최해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 과제를 발표하면서 보건의료 분야 투자 활성화 대책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이 과제들은 박근혜 정부의 남은 임기 동안 핵심 과제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투자 활성화 대책은 영리병원 허용, 외국의료기관 외국의사 기준 철폐, 메디텔 기준 완화, 건강기능식품 판매, 보험사 외국 환자 유치 허용 등 그동안 국민들이 반대해온 의료 영리화 정책을 총망라한 것으로서 국민들의 건강, 생명, 안전을 도외시한 채 의료를 상업화해서 기업과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의료 영리화의 결정판입니다. 이것은 의료 영리화를 전면 시행하겠다는 민낯을 드러낸 것으로서 환자를 볼모로 노골적인 의료 장사를 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대한민국 의료 참사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각 의제별 시행 계획은 더더욱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노골적인 특정 병원에 대한 맞춤형 특혜는 물론 메디텔 규정 완화는 시행령과 고시로,
의료기관 기준 완화는 외국 의료기관 기준 완화는 시행령과 규칙으로 기술 지주회사 설립은 유권 해석 등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법과 국회의 논의, 입법권을 모두 무시하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행정 독재로 의료 영리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정부가 카지노 단지를 영종도와 제주에 무더기로 허가하려는 데 대해서 허가만 해주면 여기에서는 전부 외상으로 도박이 이루어지고 결제는 전부 국외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금도 못 매기고 사기 게임에 대해서 통제도 못하고 이러면서 한국이나 제주도는 국제적인 블랙게임, 그러니까 사기 게임과 탈세 내지는 환치기의 메카라는 그런 오명을 쓸 수가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국내 카지노에는 몇 가지 핵심적인 문제가 있다. 도덕적인 부작용 이런 것은 둘째치고 우선 투명하지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나 워커힐 이런 데에는 카지노가 있는데 고객을 모집해오는 브로커들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8대2로 2가 아니라 8을 가져간다며 문제도 삼았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 집중에서 밝힌 말입니다. 이게 이제 홍콩 싱가포르 합작법인입니다만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 신청서 안에는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는 카지노 사업과 관련된 내용은 한 글자도 없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카지노에 기억자도 없습니다. 기억자도 없다. 예. 그런데 막상 만나서 투자자들을 만나봤더니 카지노 사업을 하겠다고 한다 이 말씀이시고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이 부분이 애초에 투명하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만약에 이들이 신청서에는 기록하지 않았는데 향후 카지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네. 제주도의 입장은 이걸 수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카지노 감독기구부터 먼저 전제가 돼야 되고요. 감독기구가 먼저 있어야 된다. 예. 남정 제주개발은 이미 기존 카지노 면허를 매입을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 남정 합작법인에서 이 복합 리조트 안에 카지노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신규 허가를 취할 필요는 없는 거군요. 예, 그게 이슈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은 기존의 라이센스를 이미 매입했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없고 다만 이것을 관리 감독할 기구를 먼저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군요. 예, 신규든 기존이든 예. 카지노 감독기구의 정비 없이는 예. 이 카지노 산업이 매우 그 탈세와 편법적인 걸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예.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허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카지노 감독기구를 정비를 하고 그 감독 하에서 기존 카지노 허가부터 정비를 해나가겠다는 겁니다. 예. 현재는 소위 그 블랙게임이라 그래가지고 그 승률을 조작한다든지 속임수를 말씀하시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것도 많이 있고요. 현재 그 외환관리법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는 5,000불밖에 해외에 갖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모두 외상으로 도박을 하게 됩니다. 예. 만약에 이거를 우리나라 지금 현재 법을 가지고 이것을 거래를 포착하게 되면 전부 외환관리법입니다. 예.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도 정비가 되지 않고 지금 카지노를 뭐 바로 허가해서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마 현실에 대한 파악이 좀 덜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 많은 가운데 곳에 따라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충청도에 비가 오다가 밤에 그치겠고 남부지방은 내일 낮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경남 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최고 80mm 이상, 남부 20에서 60, 충청과 강원 남부를 중심으로 5에서 30mm가량의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내일은 남부지방에서 비가 오다가 낮에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토요일은 일부 지방에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은 낮부터 전국 대부분 지방에서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7도, 광주 25도, 대구 24도 등 전국이 22도에서 2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부터 화요일 사이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의 지금 기온은 23.7도, 현재 습도는 71%입니다. 이상으로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정승조였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